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차이나 코. 네, 남규 씨. 네. 안 그래도 하얀 얼굴이 오늘따라 더 아, 하얘 진짜. 보이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창백해 보일 지경이에요. 허해 보인다고요? 네, 그 허해요. 정도인가? 네. 제가 아직도 계속해서 새벽에 뉴스 때문에 일찍 출근해서 아. 거의 뭐 별을 보고 출근하면 별을 보고 퇴근하는 정도라 아마 아이고. 조금 해를 못 봐서 그러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근데 오늘이 바로 1년 중에서 밤이 제일 길다는 동지잖아요. 네. 그래서 더 해까지 짧아졌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활기차게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분을 빨리 모셔봐야겠습니다. 중국어계의 염록소 페이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동지 얘기 나오길래 오늘은 중국어계 팥죽이겠거니 하고 있었거든요. 네. 엽록소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늘 염록소 룩. 엽록소 룩으로 오늘 맛을 입고 왔어요. 네, 어쨌든 우리 강합성 잘 안 되는 우리 남규 씨와 네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벌써부터 이렇게 막 햇살이 쫙 비치면서 피로가 벌써 가신 느낌인데 여기 2분까지 계신다면 네. 피로 회복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차이나코대 샤이닝 스타 한경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이나코드에서 샤이닝스타를 맡고 있는 한경입니다. 지치는 게 뭐죠? 먹는 건가요? 오늘도 힘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만 믿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 해 동안 뭐 고마운 분들도 많을 테고 네. 또 오랫동안 연락을 못한 분들도 많아서 연락하느라 굉장히 바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좀 연말에는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들 하나 둘씩 떠오르곤 하는데요. 올해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장 보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 누굴까요? 장거리 연애라면은 뭐 당연히 연인이 좀 떠오를 것 같고 또 뭐 주말 부부라고 하면 남편분이나 아내가 생각이 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중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엄마가 그렇게 엄마의 잔소리가 그리울 맞아요. 정도로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네, 저도 중국 유학 생활을 할 때 이제 정말 눈물 젖은 빵까지 먹어본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외롭고 특히 아플 때 그렇게 엄마 아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다 큰 어른들도 뭐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에는 부모님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데 네. 자, 이 어린 형제는 오죽했을까요? 지난달 말 중국 광시성 외곽에 사는 두 형제가 멀리 떨어진 시내에서 일하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위험한 선택을 해서 또 화제라고 합니다. 네, 부모님은 만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바로 고속버스 차 밑에 벌어진 틈으로 몸을 숨긴 건데요. 도대체 어디에 숨은 건지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네. 와, 어디예요, 저게 저게? 정확히 어디? 그니까요. 고속버스 굉장히 몸을 밑부분에 꾸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게 타이어죠, 옆에 있는 게. 네. 너무 위험하네요. 아이고. 아니 네. 사실 저기 숨은 것도 놀라운데 지금 저 상태로 3시간을 달려서 왔다는 거니까 정말 정말. 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무엇보다 지금 달려온 길이 비포장 도로이기 아이고. 때문에 아이, 온 몸이 흑투성이로 만신창이었다고 해요. 네. 네, 진짜 목숨을 건 형제의 엄마 찾아 산말리였는데요. 터미널 관계자가 늦게라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어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부모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네. 네, 또 코끝이 찡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기도 하는데 네.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있을 때 잘합시다. 아, 네. 있을 때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마음도 따뜻해졌으니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各位晚上好，我是황宝梅，欢迎收看中国密码。 따자하오, 我是 리난꾸이. 네, 남규 씨는 12월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12월 하면은 일단 겨울이 먼저 생각나고 겨울 하면은 또 뭐 따끈한 어묵이나 이런 붕어빵 같은 것도 생각이 나고요. 뭐 연말이나 회식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뭐 스키나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페이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또 생각이 나세요? 그럼 저는 중국어로 답을 좀 해볼게요. 네. 자, 지금부터 질문 나갑니다. 자, 다음 보기를 듣고 페이가 생각한 12월 연간 검색어가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는 문제입니다.
圣诞节 圣诞节 일단 뭔지 샹단지에.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하다 보면 네. 힌트가 나올 수 네. 있거든요. 네. 圣诞节 샹단지에. 圣诞节 샹단지에. 这是什么? 황보미의 눈치 중국어 스킬을 아, 보여드릴 때가 온 네.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지혜라고 하면은 뭐 특별한 명절이나 기념일 오, 이런 거를 맞아요. 얘기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12월에 특별한 날은 사실 뭐 크리스마스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와, 크리스마스 아닐까요? 크리스마스. 圣诞节 圣诞节 정답입니다. 이 정도면 중국어가 아니라 거의 수학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공식으로 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중국어로 圣诞节라고 하고요. 한자를 풀어보면 그냥 말 그대로 성탄절이에요. 아. 그래서 圣诞节가 되는 발음 거고요. 비슷하네요, 그래도. 그렇죠. 圣诞节 와. 圣诞节是几月几号? 圣诞节是几月几号? 또 영원히 고통받는 숫자가 나왔는데 12월 25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중국어로 12月 22号 와, 12月 어. 22号 와, 圣诞节 이제 된다. 12월 넘었네. 25号.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큰 소리 따라해 볼게요. 圣诞节 샹단지에. 圣诞节 샹단지에.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인들은 크리스마스 이 말보다 이 아. 샹단지에 이 말을 더 많이 쓰는 건가요? 네,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한자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잖아요. 아. 그래서 외래어를 외래어로 두지 않고 다 자기들 말로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데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는 샹단지에 비해서 훨씬 이렇게 들어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꼭 알아두셔야 될 단어 샹단지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페이쌤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알려줬으니까 조금 잃은 감은 있지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렇게 좋아요, 인사하잖아요. 좋아요. 네. 중국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우리는 또 있어 보여야 되니까 네. 이제 뭐 영어 쓰지 중요해요. 않아요. 중국어 쓰도록 해볼게요. 자, 大家圣诞节快乐!大家圣诞节快乐! 라고 하거든요. 무슨快乐. 뜻일까요? 파일러 생일 축하합니다. 오, 이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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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여러분圣诞节 성탄절 快乐 축하해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대신 사용하는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大家大家圣诞节快乐! 圣诞节快乐! 아, 이렇게요? 네, 快乐!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또 분위기 깨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정말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뭐 어떤 상황이 임박했을 때 쓰는 야오랑 러를 같이 쓸 수 있는 건지. 아,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왕 말씀하신 거 중국어로 그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남규 네. 씨가. 아, 또 바로 이렇게 시킬 줄은 몰랐는데. 네. 그러면 圣诞节要来了来了 맞아요. 圣诞节要来了. 圣诞节要来了. 크리스마스가 곧 오려고 한다라는 상황을 잘 설명하셨는데요. 정말 장문 너무 멋졌고요. 저한테는 정말 최고의 학생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 마치 지금 노래방에서 신입사원들이 엄청 지금 분위기 막 띄웠는데 부장님이 임재범의 고해를 2절까지 완곡한 네, 그런 지금- 느낌적인 지금 느낌을 제가 그렇게 지금, 망쳐놓은 네, 건가요? 지금 저도 크리스마스 옷 입고 왔잖아요. 네. 남규 씨 눈치 되게 없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그래도 우리 남규 씨 너무 무안하시면 안 되니까 네. 아까 그 너무 좋았던 중국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圣诞节要来了,圣诞节要来了圣诞节要来了.圣诞节要来了 네, 좋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좀 네. 보니까 음. 갑자기 궁금한 중국어가 생겼는데요. 뭐요? 눈치가 없다는 중국어로 아, 뭐라고 해야 되는 좋은 질문이네요. 건가요? 아이고. 우리가 사실 눈치라는 단어를 몰랐으니까 네. 맨날 메이오 눈치 이랬거든요. 맞아요. 아, 메이어 눈치. 메이오 눈치. 사실 이거 메이오 눈치라는 게 귀엽긴 한데 네. 한편으로는 중국말로 하면 좀 더 고급졌을 텐데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딱 네 글자예요. 메이, 예, 리, 젠. 메이, 예, 리, 젠. 네, 메이가 메이오 할 때 없다. 예, 리, 젠이 눈치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규 씨, 메이, 예, 리, 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콕 집어서. 찝어서. 지난주에 제가 또 세 분이서 막 훈남이다 이래갖고 제가 사랑해요 차이나코드 했었는데 또 한 주만에 또 이렇게 막 아, 또 차이나코드 너무 사랑합니다. 아, 정말 네. 여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걸 중국어로. 네. 아이 중국어 미마. 와, 좋습니다. 맞아요. 눈치가 없는 이런 사람이 됐는데 맞다. 워메이 옌 리젠. 맞아요. 네. 제가 네, 제가 눈치가 좋습니다. 없었네요. 문장도 정확하고 뜻도 정확하고. 네. 그럼 여기에도 러를 붙이면은 네, 눈치가 그렇습니다. 네. 문장도 정확하고 뜻도 정확하고. 네. 그럼 여기에도 러를 붙이면은 정말. 집착남. 그렇죠. 정말? 쩐더 메어의 리지엔. 아, 진짜.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우리 남규 씨는 최고의 학생입니다. 기승전러.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남규 씨 우리 러남규 씨라고 부르는 거죠. 러남규? 네, 리남규 러남규? 말고 러남규 러남규 씨라고 되네요. 부르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남규 씨 덕분에 우리 러는 강제 복습이 된 것 같고요. 지난주에 배웠던 키워드가 있어요. 꾸어. 요것도 같이 좀 꾸어. 복습을 해볼까요? 아, 저 이거 기억나요. 아, 기억나요? 뭐 해봤구어, 오, 먹었구어, 맞아요. 가봤구어, 네. 뭐 이런 식으로 동사 뒤에 구어, 무엇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 해봤구어, 먹어봤구어 하는 것들 하려면 예를 들어서 먹어봤을 땐 최고, 아, 뭐 맞아요. 어디를 가봤을 땐 취고. 너무 좋은데요? 보이스 오늘 출발이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꾸어 무엇을 했다 해봤을 때는 꾸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험이 없을 땐 없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선 메이를 쓰죠. 네. 자, 그러면 이것도 문장으로 저번 시간과 똑같은 문장으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我没吃过中国菜. 우와. 我没吃过中国菜. 무슨 뜻이었죠? 중국 차이. 방금 저 무서웠어요. 중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렇죠. 네. 맞아요. 무서웠나요? 제가? 아니에요. 놀래라.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자, 다음 문장. 他没去过中国. 他没去过中国. 무슨 뜻일까요? 그는 중국에 가본 적이 없다. 와, 네, 맞아요. 좋습니다. 아니, 복습을 정말 열심히 하시나 봐요. 네. 이제 중국 진출을 노리고 계시는. 네, 그러니까요. 혹시 시청자분들 아직 이해 못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 네. 번씩만 더 따라 해보고 다음 것도 배워볼게요. 네. 자, 我吃过中国菜. 我吃过中国菜. 네, 이번에 먹어보지 않은 걸로 해볼게요. 我没吃过中国菜.我没吃过中国 네, 菜. 그럼 중국 가본 걸로 해볼까요? 我去过中国.我去过中国. 이번에 안 가본 걸로 해볼게요. 我没去过中国.我没去过中国. 이렇게 틀리시는 분들이 나오다니까요. 남규 오늘 씨만 제가 해볼까요? 좀 스타트가 안 좋은데요. 我 한번 没 다시. 없다에서 좀 네, 알렸어요. 我没去过中国. 我没去过中国. 아우 좋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꾸어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서로 좀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 상황에 맞게 솔직하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오메이. 네, 먼저 바오메이 씨께 묻겠습니다. 네. 바오메이, 你学过汉语吗? 아, 바오메이, 你学过汉语吗? 중국어를 배워본 적 있니? 라고 좋습니다. 여쭤보셨으니까 네, 你学过汉语吗? 我学过汉语. 그렇지만 会说一点. 学过汉语吗?我学过汉语. 그렇지만 会说一点. 조금밖에 못합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제- 네. 이번엔 제가 남기 씨한테 한번 네네네. 질문을 네. 해볼게요. 긴장하시고. 네. 你吃过火锅吗?你吃过火锅吗? 아, 화고,火锅? 아, 화고. 火锅? 火锅吗? 칠거면 뭔가를 먹어봤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 네. 같은데 호거는 네. 허거 그 뭐 왜 있잖아요. 중국의 어떤 대표적인 요리로서 그 반반 매운 국물이랑 이게 또 신나신 것 같은데. 아, 네. 티났나요? 네. 아, 예. 이 국물에다가 양고기도 넣고 소고기도 넣고 원할 야채도 것 좀 넣고. 네.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중국 요리죠. 네. 샤브샤브 일종의 샤브샤브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 저는 이걸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러면 그렇구나. 我没吃过火锅. 네. 네. 아, 먹어본 적이 없으시구나. 아니 어떻게 안 드셔보셨어요? 근데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아니, 중국의 문화를 알아야 또 그쵸. 중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또 중국어 실력도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조만간 화가 먹으러 갑시다. 좋아요. 그래야지. 네, 아, 결론이 어떻게 또 이렇게. 네, 말씀 들어봐야겠어요. 좋네요, 좋네요. 네. 자, 그러면 복습은 이쯤에서 마치고 네. 오늘 또 한번 새로운 표현들을 배워볼까요? 네. 老师今天我们学什么? 네, 자 오늘은요 이번 시간에 이제 2018년 새해를 준비를 하면서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2018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서로한테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답하는 아주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중국어를 좀 배워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怎么样? 挺好.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뭔가 새해가 오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느낌도 들고 다른 분들은 새해 계획 어떻게 세웠는지 굉장히 궁금했기도 하거든요. 네. 오늘 수업이 또 한번 너무 기대됩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이제 그럼 제가 내년에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말하고 두 번씩 따라해보는 걸로 해요. 네. 자, 明年你有什么打算?明年你有什么打算? 한 번 더 해볼까요? 明年你有什么打算? 네. 밍니에는 뭐죠? 밍니엔. 밍니엔. 올해는 밍티엔은 찐니엔. 아는데. 그렇죠. 그러면 밍티엔하고 응용해 보세요. 찐티엔이 내일. 오늘이고 밍티엔이 내일이면 밍니엔이 올해, 찐니엔이 올해면 밍니엔은 언제일까요? 내년? 그렇죠. 어. 명년.
밝아 오기 때문에 밝은 명자를 써서 어. 명년, 그게 내년이에요. 내년에 니요, 너는 있니? 什么, 무슨, 그리고 다수안. 다수안이 계획이에요. 그럼 이제 모르는 단어는 사실 다수안밖에 없어요. 네. 이것만 넣어가지고 明年你有什么打算? 그러면 너는 내년에 무슨 계획 있어? 라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태까지는 니요, 니朋友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니朋友, 남朋友말고 다수안이라는 세 단어만 쏙 집어 넣으시면 멋진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 문장이니까 입에 착 붙을 때까지 더 따라 해볼게요. 네. 네, 시청자분들 같이 해주세요. 明年你有什么打算? 明年你有什么打算? 한 번 더. 明年你有什么打算?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이明年이 내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내년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2018년을 말하고 싶으면요. 뭐 영어의 뭐 2018처럼 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국어는 훨씬 쉽습니다. 중국어는 그냥 하나하나 뜯어서 2018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자, 2는 뭐죠? R. 아, 그 다음에 0은 링이고요. 그 다음에 1은 2, 8은 빠. 네, 이으시면 돼요. 2028 그리고 연도에 해당하는 니엔을 붙이면 2028년 같이 해볼까요? 2028년 그게 2018년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2017년은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2027. 7년. 그렇죠. 칠 년. 왜 이렇게 망설이시죠? 설마 또 2, 2, 3, 4 이렇게 해서 치 숫자로 해야 되는 포칭이 거죠? 안 네, 됐어요. 숫자 공포증이 아직 극복이 안 됐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2027년 2027 네, 년. 그래서 이런 유행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再见2027, 你好2028. 그래서 이제 2017년 안녕, 2018년 안녕. 네, 이런 이미지들이 요새 유행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내년에 당신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대신에 2018년 당신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를 중국어로 하면 2028年你有什么打算? 그렇죠. 打算. 그렇죠. 打算. 2028년 你有什么打算?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쌤이 가르쳐 줬으니까 저는 응용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내년에 각자 다 계획 있으실 거잖아요. 네. 다 말하면 시간이 모자라요. 아, 그렇죠. 너무 늘 하고 싶은 새해 게 많아요. 다짐은 너무 많고 그렇죠. 맞습니다. 늘 다이어트가 있어요. 그럼 빼도록 해요, 우리. 아, 다이어트 뺄까요? 다이어트는 늘 네. 하는 거니까 말고 본인의 계획 잘 생각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해요. 네. 먼저 宝妹你明年有什么打算?宝妹你明年有什么打算? 뭐 저는 차이나코드 MC답게 네. 중국어 뭘까요? 공부를 더 열심히 오. 해서 내년엔 오. 중국도 가보고 싶다는 우와. 계획을 지금 막 세웠습니다. 아, 지금. 네, 지금. 제가 천천히 한번 옮겨볼게요. 明年我要努力学习汉语 오. 그리고 我要去中国 아, 좋습니다. 明年我要努力学习汉语 오. 그리고 我要去中国 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보민 씨 너무 잘했는데 그리고 굉장히 쉬워요. 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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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마디만 넣으면 굉장히 근사한 2018년도 새해 계획이 되겠어요. 네. 하이요. 하이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럼 제가 하이요를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明年我要努力学习汉语 还有我要去中国 네, 근데 어. 지금 발음이 쉐씨하고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COC하고 조금 약간 좀 혼돈되게 들리거든요. 我要努力学习汉语学习汉语 쉐씨하고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COC하고 조금 약간 좀 혼돈되게 들리거든요. 누리 COC 아닌가요? 예리하신데요? 네, COC는 휴식하다, 네. 쉐씨는 공부하다기 때문에 조금 요거를 중국어를 쉐씨 쉬면 안 되겠죠? 네, 쉐씨라고 들켰네요. 딱 누리 들켰네요. 쉐씨라고 발음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보민 씨가 너무 모범 답안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 새 여자의 대표로서 맞아요. 제가 진심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2018年我们要找男朋友2018年我们要找男朋友 제가 왜 이 그렇게 눈빛, 웃으시는 거죠? 눈빛을 여기서 다 봤는데 막 눈빛 교환하시는데 이거는 뭐 저 중국어를 못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남펑요 남자친구를 만드시겠다는 아, 거죠? 네, 그렇죠. 아니 중국어 실력이 들었는데 이렇게 눈치가 독심치가 알죠. 그러니까요. 자, 제가 말한 거는 我们 우리는 要 할 것이다. 找가 찾다거든요. 뭐 이렇게. 물건을 네. 찾거나 뭔가를 찾을 때 找 남朋友 남자친구를 찾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또 남자친구를 찾을 수 없으니까 여자친구를 한번 찾아보도록 아, 할 네. 텐데요. 그러면 我要找
니 펑요. 맞습니다. 이렇게 지아요, 하고, 지아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페이스앤 계획을 물어볼 텐데 라오실明年你有什么打算? 바로 너무 좋은데요. 아, 정말. 네, 저는 아까 다이어트 하려고 그랬는데 한경 씨가 다이어트 또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빼야 돼. 다이어트 바로. 네 말고 또 하나 있어요. 200번째 실패한 거. 내년에는 전 이걸 해보려고요. 明年我要赚钱. 저는 赚钱. 明年我要赚钱. 그게 이것도 뭐죠? 올해 한 200번 실패한 건데 赚钱의 钱은 뭐예요? 돈. 钱. 돈. 근데 그거를 赚하고 赚 모으다 벌. 어디다 펼쳐요? 짠하고 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버는 걸 모으다. 짠钱이 돈을 벌면 뭐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짠 바로 소리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짠钱. 赚 네. 钱. 꼭 그렇게 되시길. 네, 짠钱.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의 야심찬 계획을 들어봤는데요. 이야기만 들어도 아주 치열한 2018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고품격 비즈니스 중국어 차이나 코드 오늘 기억해야 할 한 문장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자, 의지와 열정의 아이콘 우리 이남규 사원은 회사에서 준 탁상 달력에 2018년 계획에 대해서 꼼꼼하게 적어놓고요. 포부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我一定要成功，我一定要成功。 좀 문장도 짧고 느낌은 전해지는데 네.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좀 확신이 없거든요. 참공 이게 전공. 전공? 전공 그렇습니다. 그 오. 전공 성공이란 단어고요. 이딩은 반드시 꼭 아. 기필코의 뜻이에요. 그러면 야오가 뭐뭐 해야 하는데 이딩 야오니까 반드시 하겠다, 전공하겠다. 그래서 2018년에는 이 모든 계획들을 이딩 야오 전공 하겠다라는 포부가 담긴 표현이죠. 이번에 이 표현을 중저음의 보이스가 매력적인 남규 씨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그럼. 하나도 좀 네, 목소리 한번. 아. 我一定要成功. 그렇습니다. 이딩 야오 전공. 자, 저는 이제 한국 분들이 발음을 많이 할 때 H가 들어간拼音에 H가 들어가면 맞아요. 발음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지금 남규 씨가 한 거는 CENG 전공이라고 한 거고요. 我一定要成功. CENG 전공이라고 한 거고요. H는 조금 더 혀를 이렇게 말아서 입천장이 돼서 전공이라고 해야 돼요. 成功. 좋아요. 좋아요. 전공이라고 해야 돼요. 成功. 좋아요. 좋아요. 成功.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我一定要成功. 네, 좋아요. 오, 좋습니다. 이딩 야오 음. 전공. 뿌듯하네요. 네, 한경 씨가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 수준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더 맞춤이 깔끔하게 네, 해야죠.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보미 대리님의 대답을 좀 들어볼게요. 새해를 앞두고 이남규 사원 못지않게 의욕과 도전 정신이 충만한 황보미 대리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我们一起加油吧！我们一起加油吧！ 이거 저 찌아요 이거를 네. 베이징 올림픽 때 막 관객들이 막 뒤에서 외치는 거 들었거든요. 짜요, 네, 막 화이팅 힘내 이런 거 맞아요.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거의 다 맞추셨고요. 我们 우리 그리고 이치 처음 나왔죠. 이치는 같이 우리 아. 함께 이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치 우리 함께 짜요가 힘내자니까 거기다가 바까지 붙여가지고 권유까지 했어요. 다 합쳐보면 我们一起加油吧 우리 같이 힘내자요. 우리 같이 힘냅시다라는 표현이죠. 귀여운데 힘내자요. 네. 그럼 이 오늘의 파이팅 넘치는 두 분의 대화를 정말 우리 두 분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연기 이제 충전하시고요. 불꽃 네네. 연기 네, 힘내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我一定要成功. 我们一起加油吧！ 좋습니다. 자, 이 바 할 때요. 보미 씨가 제가 좀 깐깐하게 들어올 텐데 네. 바 할 때 발을 세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바, 我们一起加油吧！加油吧！ 그냥 바. 무심하게 무심하게. 무심하게. 네, 툭. 한번 다시. 我们一起加油吧！ 좋아요. 오, 좋아요. 딱 그렇게. 바는 사실 성조가 없기 때문에 아. 네. 살살 해주면 돼요. 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내년 계획도 들어보고 포부까지 밝혀봤는데요. 주제 덕분인지 오늘 좀 중국어에 대한 열정이 재점화가 되는 기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분을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배운 함께 파이팅 해요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제가 따자 하면은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치 찌아요바 이렇게 해주시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따자. 이치 짜요바. 의지와 열정의 아이콘 우리 이남규 사원은 회사에서 준 탁상 달력에 2018년 계획에 대해서 꼼꼼하게 적어놓고요. 포부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我一定要成功我一定要成功 워 이띵 야오成功. 네, 좋아요. 오, 좋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이남규 사원 못지않게 의욕과 도전 정신이 충만한 황보미 대리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我们一起加油吧我们一起加油吧 我们一起加油吧. 좋아요. 오, 좋아요. 딱 그렇게. 네, 대륙을 뒤흔든 중국 기업들 전 세계에서 어떤 성적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밤을 스치면 네, 물론 이 추운 겨울에는 호빵도 생각이 나지만 네. 온몸을 녹여주는 뜨끈한 국물도 생각이 나잖아요. 뜨거운 국물 한 입만 먹으면 캬 이런 소리가 좀 아, 나지 않나요? 그렇죠. 또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이 국물 요리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이 탕, 뭐 찌개, 전골 할 거 없이 뜨끈하고 얼큰한 요리가 진짜 많은데 중국인들도 이런 국물 요리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국 분들이 좀 좋아하는 국물은 그 기름이 좀 동동 떠 있는 아. 내장탕 아니면 뭔가 소고기 그 국물이 있는 그런 좀 찐득한 국물을 더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 한국에서도 중국의 국물 요리를 맛볼 수 있잖아요. 네. 사실 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그 중국집 짬뽕이지만 맞아요. 사실 이게 전통 중식은 아니니까 네. 패스하고요. 얼마 전에 좀 친구를 만나서 마라탕을 그러셨어요? 먹어봤거든요. 세상에. 네. 마라탕. 네, 근데 또 되게 독특하고 맛이 있더라고요. 좀 한국의 얼큰함이랑 다른 얼큰함이 네, 있는 중독성 것 같아요. 있죠. 아니, 제가 마라탕을 차이나 코드에 올 때부터 늘 저번에도 예서가 네, 맞아요. 마라탕 너무 맛있다고 했더니 뿌듯하네. 보미 씨가 먹으러 가서. 아, 진짜 맛있어요. 이 거칠. 마라탕의 이 뜻 같은 경우는 마가 얼얼하다. 약간 마비되는 그 오. 얼얼한 네. 매운맛이 중국의 매운맛인데요. 요 얼얼한 맛 때문에 좀 더 중독성을 갖고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마라탕 전도사 이양현 씨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방금 말씀 주신 이 마라탕을 포함해서요. 온갖 재료를 넣어서 볶아 먹는 이 마라샹궈도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요리 중에 아하. 하나고요. 또 작은 가재를 얼얼하게 볶아낸 그 마라 롱샤. 롱샤. 네, 그것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의 정말 유학할 때 마라 롱샤는 저의 유학 생활을 뭔가 기쁨과 행복을 줬던 굉장히 고마운 추억의 요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 어쨌든 이 마라가 들어간 요리들이 정말 중국인에게 사랑을 받는 유행 요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쓰촨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허거라고 합니다. 네. 보미 씨, 네. 허거 아이 먹어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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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실 줄 알았어요. 아, 저 아까부터 해보고 싶어갖고. 언제 하실지 기회를 이렇게 틈틈이 네. 노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허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어느 지방에 가도 이 허거 식당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김이 모락모락하게 이렇게 피어오르는 둥근 회전식 테이블에 다 둘러 앉아가지고요. 막 시끌시끌 수다를 떨면서 호어구어를 먹는 그 모습은 약간 중국을 정말로 잘 표현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허구어 같은 경우에 중국에 또 지역마다도 있고 전국적으로 체인이 정말 많아요. 맞죠. 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건 명동에도 있는 곳인데요. 네.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요. 침 흘리시면 안 네, 되고요. 네. 체이 막 보이시는. 이게 제가 저번에 청정 갔을 때 중국 분들도 이게 명동에 체인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과연 어디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자, 정답은 바로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허거 브랜드 하이디라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네. 합니다. 네, 한국인들에게 허거라는 음식이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저처럼 또 낯선 분들도 많거든요. 네. 중국인의 정서가 가득 담긴 음식인 이 허거, 그리고 이 허거의 정점에 있는 브랜드인 하이딜라오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보신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동공이 풀리면서 허거집을 찾아 나설지도 모르니까요. 마음 단디 동요 매시고요. 기업 리포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름 하이디라오. 1994년 출생. 하이디라오의 장용 회장은 1971년 청두에서 80km 떨어진 쓰촨성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그는 곤지곤지 잼잼을 할 때부터 가난과 싸워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렇군요. 운명을 바꿔보고 싶었던 그는 책을 가까이 했고 지금의 경영 철학을 만들어준 여러 작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작가들인데요. 루소와 니체, 토마스 모어 등이 쓴 철학서를 탐독하고 매일매일 쏟아지는 신문을 빠짐없이 읽어 나갔습니다. 와. 하지만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사람은 자고로 기술을 배워야 해.
그렇습니다. 그가 18살이 되던 해 장윤은 기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요리사로 있는 트랙터 제조 국유기업에 취직을 했는데요. 아. 낙하산 아니고요. 청탁도 아니고요. 네. 그러나 취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붙잡고 있자니 장 회장은 일에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아이고. 장 회장은 결국 카드게임 사업, 석유 사업 등 여러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지만 하는 것마다 사기를 당하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말았죠. 네. 두 번의 사업 실패로 세상의 쓴맛, 단맛, 신맛, 짠맛을 맛본 장 회장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고 마지막이다 싶은 마음으로 허거집을 열게 됩니다. 네. 탁자가 4개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식당이었는데요. 멀쩡한 국유기업에 다니던 그가 허거 전문점을 차리겠다고 했을 때 그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은 말렸습니다. 그랬겠죠. 하지만 밤낮으로 육수와 소스를 개발한 결과 손님은 꾸준히 늘어갔습니다. 테이블도 하나씩 늘어가고 직원들도 한 명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성장의 정체기가 찾아오는데요. 당시에는 같은 건물에만 7, 8개의 허거집이 운영되고 있었고 아. 맛도 비슷한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 네. 가격은 이미 더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장 회장은 바로 이때 어린 시절에 읽은 철학자 루소의 책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네. 이 하이디라오의 직원은 대부분 가난한 농촌 출신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죠. 장 회장은 그들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경영 철학으로 삼은 것인데요. 와. 그는 직원들에게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네. 높은 처우를 받은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군요. 결과는요, 대성공! 전공? 장공? 내가게처럼 열심히 일한 직원들 덕분에 하이디라오는 서비스로 입소문이 나 국민 허거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네. 중국의 허거 바람을 일으킨 허거의 기적 하이디라오. 중국을 넘어 전 세계가 그 매운맛에 빠져들 때까지 하이디라오의 서비스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最主要的是我们这款麻辣火锅底料。 네, 보미 씨가 기업 리포트 하기 전에 마음을 단디 동염해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알겠는 게 기업 리포트 하는 동안 허거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한경쌤이랑 페이쌤이 동공이 약간 풀린 것 같아요. 계속 막 먹고 싶어 갖고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중독될 정도로 네. 매운맛이 그렇게 강렬한 건가요? 그렇죠. 중국의 매운맛도 있지만 스촨성만의 또 매운맛인데요. 때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 아. 얼얼한 맛이랑 매운맛이 입에 넣자마자 미친 듯이 막 혀를 강타하는데 네. 이게 한국에서 청양고추를 먹은 것처럼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뭔가 자극돼서 기분이 좋아서 계속 먹고 먹다 보니까 더 많이 먹고 막 이런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짐작이 가는 발언인데요. 이 중국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주는 중국의 음식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인들은 허거를 좀 자주 먹는 편인가요? 네, 특히 그 허거 집이 정말 아까도 언급됐지만 브랜드만 해도 정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분식을 좋아하니까 곳곳마다 뭐 김밥 헤븐 이런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블럭마다 있고. 근데 중국은 이제 그 블럭마다 후어거 집이 하나씩은 다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후어거에 대한 경쟁도 치열하고 네. 시장이 이미 이제 레드오션이다. 네, 그 후어거 국물 색깔만큼 정말 레드오션이라고 인식이 될 정도인데요. 경쟁이 워낙에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웬만해선 창업에 성공하기 힘들다. 이런 게 이제 중국인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게 아까 기업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하이딜라오가 허거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벌써 이렇게 허거집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 허거라는 음식이 굉장히 펄펄 끓는 육수에다가 막 넣어갖고 먹는 거기 네, 때문에 맞아요. 여름처럼 더운 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더운 날에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식당들이 여름에는 또 메뉴를 바꾸거나 직원들에게 장기 휴가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중국에서의 허거 시장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종에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하이디라오는 이 삼복더위에도 하루 평균 테이블 수난이 3회 이상일 정도로 손님이 많아서 여름에 허거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을 쏙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해요. 네, 아까 기업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처음에는 테이블 딱 4개 놓고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그 후어거 집이 지금 20여 년 만에 지금은 중국 57개 도시에서 190개의 매장을 와.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직원이 무려 15,5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직원이 많다는 것도 진짜 놀랐는데 네. 특히 매출이 해를 갈수록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 음식에 단련이 돼 있다, 좋아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중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인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실 후어구어직 하면 한국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저 한국 주재원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서양 분들 또 뭐 일본 분들, 동남아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원래 이제 후어구어는 무조건 이제 매운 게 정석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매운 걸 못 먹는 이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옆에 이제 칭탕이라고 해서 맵지 않은 육수도 샤브샤브처럼 먹을 수 있게 그게 아마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취향을 좀 맞춰줘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전 세계에 중국인들이 퍼져 있는 영향도 있지만 전 세계로 점차 넓게 허거의 인기가 번지고 있는데요. 네. 2012년에는 싱가포르와 미국 LA에 지점을 낸 걸 시작으로 점차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하이딜라오 매장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페이쌤이나 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서 허거를 직접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저는 일단 이제 베이징에 있을 때, 근데 후어구 여기 이제 하이딜라오가 다른 후어구어 집에 비해 조금 가격이 많이 비싸요. 정말요? 네, 물론 한국 명동에서 먹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현지 다른 물가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돈 내고 가는 경우 말고 회식 갈 때나 회식할 때. 아니면 어떤 선배가 뭐 이렇게 축하로 뭐 사준다 이제 그럴 때 꼭 갔었는데요.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기본적으로 중국 식당은 한국처럼 그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서비스 마이너가 조금 부족한데 하이딜라오는 다른 식당에 비해 굉장히 친절했다는 좋은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눈앞에서 만들어주는 칼국수 면 맞아요, 쇼를 맞아요. 해주시거든요. 네. 네, 거기서 면 쭉쭉 뽑아주시는데,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왜 우리 피자 도우 만드는 네. 것처럼 되게 흥미로워서 촬영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네, 한경 씨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청도에서 친구가 대접하겠다라고 해서 갔더니 하이디라오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디라오가 중국에서는 24시간 하는 거의 몇 안 되는 체인점 맞아요. 중에 네. 하나여서 거의 일 끝나고 10시, 11시에 갔는데도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소스는 20종류가 넘죠. 국물도 20종류가 넘죠. 시킬 수 있는 뭐 고기나 야채 같은 경우는 100가지도 더 넘어요. 네. 그래서 전 신기해서 이제 개구리 시켜 먹고 막 개구리를 한번 삶아 먹어보고 맛있는데? 하면서 먹어봤는데 방금 페이쌤이 말씀하신 그 아마 장수면일 것 같아요. 네. 장수면을 생일이다라고 하면은 서비스로 갖다 주세요. 이제 대신에 쇼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돈을 조금 내고 앞에서 막 면을 이렇게 막 하는데 네. 그 굉장히 뭔가 중국적이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다양하게 맛도 즐기고 볼거리도 있어서 너무 재밌게 잘 먹고 왔었죠. 네. 아, 제가 맛 표현을 들으면 안 됐는데 지금 제 앞에 허거 육수가 막 이렇게 끓고 있는 듯한 환영이 막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이 소고기 한 점 이렇게 담고 싶은 심정이에요.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줘. 아, 저희가 더 이상 이정을 잃기 전에 하이디라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발디딜 틈 없었던 중국의 허거 시장에서 하이디라오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까 페이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키워드 하나, 서비스만이 살 길입니다. 자, 기업 리포트에서부터 계속 나왔고 페이쌤도 얘기해 주셨지만 하이딜라오의 서비스는 다른 음식점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하이디라오에 가면 왕비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하는데요. 일단 보통 중국 식당에 갔을 때 인사를 잘 안 해요. 들어갈 때. 네. 아, 근데 그래요? 들어갈 때 인사해주고 테이블까지 안내해주고 그리고 여기 메뉴판이 태블릿 PC로 돼 있어서 태블릿 PC를 보여주면서 친절하게 처음이세요? 예전에 저희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갔을 때 처음 오셨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주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사실은 약간 가격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뭐 비싼 고가의 뭐 코스 요리 정도의 가격은 아니어서 서민들이 그냥 오늘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라는 기분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서 가면은 좀 많이 누리는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뭔가 되게 엄청난 거에 감격을 하기보다는 사실 되게 이런 배려? 이런 디테일한 데 거. 되게 디테일한 것에 감동을 하잖아요. 하이딜라오가 그런 서비스를 정말 잘하는데요. 예를 들면 하이딜라오는 아까 뭐 밤 10시에도 손님이 많았다고 했던 것처럼 어느 지점을 언제 가도 늘 줄을 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무료하지가 않아요.
그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보드 게임 같은 게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고요. 와. 작은 간식들도 또 준비되어 있고요. 네, 각종 뭐 스낵, 과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부터가 이미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 거죠. 네. 진짜로 네일도 할 수 있게 앞에 정말요? 네일이랑 신발 네일이요? 닦는 것도 다 해놔가지고 네. 괜찮은데?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서비스도 있다고 해요. 저처럼 머리가 긴 고객을 위해서 머리끈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탕에 빠지면 아, 안 이렇게 되니까. 먹을 때? 네. 네. 아. 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손을 씻으려면 직원이 와서 물을 틀어주기도 하고 수건도 주고요. 핸드크림까지 이렇게 짜준다고 하는데 이거 실화인가요? 이게 네, 가능한가요? 한번 누려보십시오. 네. 솔직히 뭐 이렇게까지 해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네. 뭐 5성급 호텔에 가도 이런 서비스는 안 해줄 것 없어요, 같은데 없어요. 네,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자, 오죽하면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어떤 가게를 갔는데 그 사장님이 뭐 굉장히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우면은 아, 당신은 하이딜라오 가서 이 서비스 교육을 조금 배워와야 그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올 네. 정도로 굉장히 서비스 품질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서비스는 고객들에게만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와. 기업 리포트에서도 직원들의 헌신으로 가게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네.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챙긴다고 해요. 네, 직원 대부분이 이 도시로 일하러 온 농민공이기 때문에요. 네. 매니저 이상의 직원의 부모한테는 매달 보조금을 주고요. 와. 자, 우수 직원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너 수고했으니까 부모님 여행 보내줄게 라고 해서 여행도 보내주고 자녀들 기숙학교도 직접 보내준다고 하니까 뭐 와. 복지는 최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신호도까지 드네요. 해주네요. 대단하네요. 근데 또 끝나지 않은 게 몇 개 더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 직원들에게 최고급 시설이 갖춰진 고급 주택가 있는 아파트 기숙사를 제공을 하고요. 아, 또 굉장히 착합니다. 오래 서서 일하기 때문에 발이 아프지 않도록 좋은 브랜드의 신발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원 채용도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승진을 할 때에는 직원들의 뭐 학력, 그다음에 뭐 연령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고 해요. 이걸 뒷받침해주는 게 미국 법인 대표는요. 하이딜라오 매장에서 도어맨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고 경영자인 양 샤올리는 웨이트리스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와, 정말 이렇게 숨이 차일 정도로 고객과 네, 직원들에 대한 그렇습니다. 서비스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이 정도로 하면 고객도 직원도 충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탄탄한 기본 서비스가 높은 품질을 제공하면은 하이딜라오가 성공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이거 하나만으로는 성공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다른 키워드가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 둘. 호흡을 넣어 나간다. 뭐죠? 즐겁죠? 네,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네. 자, 호거라는 음식은 원래 스촨의 전통적인 음식인데요. 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이 호거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음. 호거라는 음식이 지금 굉장히 인기를 받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2017년 중국 요식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요식업계 매출에서 허거는 22%로 1위를 차지하는 메뉴였는데요. 게다가 중국 100대 요식업체 중 32개가 허거 업체일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엄청나네요. 사실 호거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그 북경식 호거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생긴 냄비에다가 흰 국물에다만 담백하게 먹는 스타일이 있고 아, 저희가 맵게? 네. 저희가 먹는 거는 뭐 매운 맛도 있고 토마토 맛도 있고 깔끔한 맛도 있는데 이거는 아마 하이디라오랑 이제 체인점이 많이 생기면서 조금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좀 개발한 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이 하이디라오 같은 경우는요, 국물을 포장해서 갈 수도 있어요. 아예 그 라면 봉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거의 20가지가 넘으니까 배가 불러서 못 먹는다. 그런데 집에 싸가고 싶다. 그러면 직접 주문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우와. 그 소스 종류가요. 뭐라 그러지? 방울토마토도 있고요. 그냥 저희가 그냥 먹을 수 있는 야채, 요리, 과일도 있고 마요라고 해서 한국의 참기름 같이 해서 참기름이랑 배합해서 조금 담백하고 고소하게 먹는 방법 혹은 그 쥐마장, 참깨장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배합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맛과 즐길 거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한 1년 내내 가도 사실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 지금 초대석에 하이딜라오의 직원분 앉아 계신 줄 마케팅 알았어요. 팀장님께서 나와 계셔가지고. 아, 정말 먹어보고 싶네요. 네, 최근에는 편리성까지 좀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허거를 즉석 식품으로 먹을 수도 있고 배달도 된다고 합니다. 컵라면처럼 뜨거운 물만 부으면 뜨끈뜨끈하게 허거가 완성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혼밥족들한테는 굉장히 인기라고 하네요. 네. 네.
저 빼고 이 세 분이 다 드셔본 것 같은데 이 세 분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매력적인 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네. 전통은 지켜나가면서도 다양성은 늘려나가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빨리 가야겠어요. 같이 가요. 네. 네, 그런데 이 서비스보다 더 중요한 음식점의 생명이 있죠. 네. 바로 청결 문제인데요. 그렇죠. 지난 8월 주방에 쥐가 들끓고 또 국자로 하수구를 청소하는 아이고. 비위생적인 하이디라오의 주방이 공개돼서 이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는 게 사건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논란이 되었던 라따뚜이 논란이었는데요. 네. 베이징의 한 하이디라오 체인점에서 이로 인해서 하이디라오 불매 운동이 일어날 아이고.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때 하이디라오가 되게 차분하게 처신을 좀 잘한 케이스인데요. 주방에 CCTV를 설치를 하고요. 그 모습을 매장 내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다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음식을 주문할 때 사용하는 고객용 아이패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주방을 이렇게 엿볼 수 있게 했다고 하네요. 네. 네. 좀 이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고객층이 많이 회복이 되고 오히려 더욱 청결한 식당이라는 이름까지 얻고 있다는데요. 물론 엄청난 논란이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예전에 인기를 다시 되찾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도 누구나 뭐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빠른 조치를 한 것을 보면은 이 하이디라오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하이디라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마디로 장사 참 잘하는 가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 분들을 모셔왔었는데 네. 한국으로 진출한 중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이렇게 출연하신 거거든요. 네, 저는 중국 신천에서 온 양야리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패션 디자인, 의류 학과를 전공했었어요. 지금 트렌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정말 잘 팔리고 유명해서 중국으로 가지고 와 봤더니 거기서 막상 안 돼서 이렇게 바꿔서 마케팅을 했더니 잘 됐다. 중국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좋아하는 옐로우 색깔로 자기 매장이 다 인테리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 중국은 넓고 직업은 많다.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중국 기업 문화를 살짝 엿보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1년 동안 참 열심히도 외쳤습니다. 대륙 진출 프로젝트! 이렇게 말이죠. 네. 그리고 이 자리에 대륙 진출의 꿈을 이루시거나 또 진출하신 분들이 자그마치 12분이나 왔다 가셨습니다. 네. 네, 저 생각해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를 거쳐 가신 것 같은데요. 그 처음에 오셨던, 화웨이 다니셨던 우리 향주 씨 생각나고요. 또 중국에서 모델 교육하시는 김지혜 씨 생각이 나고, 또 최근에는 영화를 통해서 한중 문화 그 다리를 이어주는 나리 씨도 기억이 나고요. 그 외에도 그 12분 한 분 한 분 다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모두 우리의 인친이죠. 네, 이게 대륙 진출이라는 말이 조금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약간 가슴에 콩닥콩닥거리는 게 맞아요. 약간 설레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 그리고 서로에 대한 문화의 이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중국에 가서 일하고 중국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해서 진정한 대륙 진출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네, 도대체 어떤 분 나오신지 너무 궁금해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시작이 되게 거창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너무 아리따운 여성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진짜 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네, 진정한 대륙 진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실 분을 이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어떤 분이실지 많이 궁금하시죠?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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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중국 신천에서 온 양야리라고 합니다. 네. 아니, 중국 분이세요? 네,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 정말 생긴 것도 근데 네. 정말 그렇죠. 한국 분처럼 생기셨고 네. 말씀하시는 말씀도 것도 뭐. 너무 잘하시는데 어떻게 중국 분이실 수가 있죠? 大家好，我是来自中国深圳的杨雅丽。 아, 어. 是中国人. 중국어 와. 좀만 더 해주세요. 의심스러워서. 今天很高兴见到大家，也很高兴进入今天这个节目。 이제 정말 야. 맞는 것 씨의 같죠? 네. 질문 하나에 굉장히 초라해지고 보잘것없는 없어진 기분이 드는데 그러면
양야리 씨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뭐 편하게 야리 씨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네, 다들 야리라고 많이 부르세요. 야리. 네. 네, 야리 씨. 저희가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 분들을 모셔왔었는데 네. 한국으로 진출한 중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이렇게 출연하신 거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이곳에 찾아오게 되신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네, 제가 차이나 코드 이 프로그램이 몇 번 봤는데 오. 되게 나와 보고 싶었었어요. 아, 진짜요? 정말 네. 영광입니다. 제가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인으로서 음.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중국에 진출하고 싶어 하시는 한국 분들한테 저희 도움이 조금이라도 도움 네. 되고 싶어서 이게 나왔습니다. 네. 아니 말씀 들어볼수록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데 네, 한국인이에요, 정말 정말. 한국분 같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한국어를 한두 해 배운 것 같지 않거든요. 한국에 오신 도대체 얼마나 되신 겁니까? 네, 저 한국에 온 지 8년이 되었어요. 와. 네, 저는 2009년에 한국에 처음 왔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학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한국에 음. 오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때 한국 드라마 한류 때문에 중국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서고 좋아했었어요. 제가 기억 속에 그때 슈퍼주니어 있던지 슈퍼주니어 원더걸스 그리고 이타해의 마이걸스이라는 드라마 있고요. 그리고 송혜교 이게 출연했었던 풀하우스 네, 제가 기억나요. 그거 보가지고 너무 좋아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한국 이 나라가 저희 중국인한테 되게 아시아에서 핫하고 되게 안전한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인정합니다. 네. 다행이에요. 네. 그러면 맨 처음에 서울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처음에 경상북도에 갔었어요. 정말요? 네. 네, 경상북도 갔었는데 거기서 어학당 다녔었고 네. 그리고 2년 동안 패션 스타일리스트 학과를 다녔었어요. 다음 2년 반 후에 저는 한국 서울 한양대학교에 평입해 왔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처음에 온 게 경상도로 가셨고 거기서 어학당을 다니신 거면은 아예 경상도에서 한국어를 배운 처음 것일 하신 텐데 거예요? 네, 네. 뭐 사투리를 거의 안 쓰시네. 예? 사투리가 없네요, 거의. 한뚝배기 하실래요? 당연히 학교에서는 표준어를 배우긴 하지만 네. 근데 제가 항상 밖에 나갔을 때 다들 저 선생님이라는 말 되게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 네. 그러면 페이스 한 번만 불러주실래요? 헤이 선생님. 페이 선생님. 맞아요.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남아있네요, 사투리가. 맞나, 네. 선생님요. 네, 저는 고향이 대구라서 네, 여기 대본에 사투리를 보여주세요 써 있는데 이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다시 서울말로 돌아오지 않아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럼 네. 지금은 또 어떤 일 하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평생 예술에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결심이 내어가지고 한국에서는 패션 디자인 의류 학과를 전공했었어요. 그 다음에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교수님 추천받아가지고 한국 컨설팅 회사에서 취업하고 지금 트렌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 잘 트렌드 어울려요. 컨설턴트.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는 패션 기업이나 유통 기업들과 같이 일해요. 예를 네. 들어서 막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GS 홈쇼핑, 그리고 패션 브랜드 막 라코스텔이나 그리고 한국 패션 디자이너들과도 같이 일해요. 네. 그리고 또 막 아모레퍼시픽, 유한 컴브리 이런 소비재 회사들랑 같이 일하고 그런 회사들한테 소비자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시장 어떻게 바뀌고 어떤 전략을 들인 건지 그런 전략을 알려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와. 네. 그럼 야리 씨는 업무 특성상 한국과 중국의 패션 뷰티 트렌드를 정말 발빠르게 한 발 앞서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말 그럴 것 같은 게 만약에 한국을 예로 든다면 이번 겨울에 한국에서는 롱패딩이 엄청나게 인기가 아, 많이 그쵸, 모두가 그쵸. 다 입죠. 네.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은 그 롱패딩 때문에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네, 또 맞아요. 아니면은 뭐 평창 올림픽 때문에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구나. 이런 등등의 스토리와 유행과 맞물리는 그 나라의 분위기까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는 정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이나 좋아하는 브랜드 다 이렇게 막 바로 이게 컨설팅 해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정말 중국 시장 정말 중국 지금 어떤 시장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 가지고 있는지, 소비자가 어떤 수요가 가는지를 저희 다 파악해서 그 다음에 그런 브랜드의 니즈 맞게, 저희 클라이언트 니즈 맞게 그렇게 마케팅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정말 잘 팔리고 유명해서 중국으로 가지고 와 봤더니 거기서 막상 안 돼서 이렇게 바꿔서 마케팅을 했더니 잘 됐다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네, 있죠. 정말 이게 아시아에서 보면 여자들의 특징 되게 다르잖아요. 네. 이게 한국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한국인 메이크업 어떨까요? 좀 뭐 섀도우나 뭐 이런 색조들을 좀 네. 화려한가요 좀? 그죠. 한국인 경우에는 피부와 입술 되게 강조하게 많이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벌터치, 그쵸. 벌터치랑 진하게 하죠. 벌터치 네. 진하게 이렇게 귀엽게 막 핑크 색깔 네네네. 많이 하고 중국 사람들이 눈 진하게. 진하게, 입술 진하게. 진하게, 눈 진하게, 입술 진하게, 눈썹도 막 길게. 반문신을 해요. 그쵸? 선명하게. 네. 선명하게. 그래서 맞아요. 이게 이 부분 중국 사람들의 특징 가지고 되게 잘하는 브랜드 하나 있는데 클리오. 클리오 이 브랜드 완전 중국 사람이 그럴 것 좋아하는 옐로우 색깔로 자기 매장이 다 인테리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중국 눈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눈 아이 제품도 엄청 포커스하게 제품을 만드셨고요. 그랬구나.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보고 계셔야 되는군요. 네, 네, 근데 저희가 맨날 이렇게 대륙 진출 프로젝트 이렇게 외치다가 한국에 진출하신 분을 또 만나니까 또 되게 궁금한 점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궁금한 게 더 많은데 시계를 보니까 벌써 네, 시간이 이제 이렇게 됐네요. 네, 다음 주로 이제 질문을 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바쁜 야리씨를 계속 붙잡아 둘 수는 네. 없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주셔서 한국과 중국 간의 교류 그리고 패션 뷰티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에 또 나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정말 중국 회사와 한국 회사의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뒤에서 감탄표 네. 세 개 막 점점점점 막 이렇게 보내 막 이런 가지고 정말 저도 깜짝 놀라. 이게 정말 당장 해야 되는 일인가? 근데 한국 디자인 그때 자고 있을 텐데. 네. 지금 한국 브랜드나 제품들을 중국에 이제 많이 알리고 정착을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마케팅을 또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거 두 가지 있거든요. 두 가지 하나는 왕홍 마케팅, 하나는 콘텐츠 마케팅이에요. 정말 다 왕홍을 의존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제품 매력이 있어야 이거는 중국 시장 제일 잘 나갈 수 있는 거고.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젠. 바이바이.